그러면 그 컬리지를 졸업하고 나서 병원이나 클리닉이나 들어가서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대략 어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클리닉을 다니면서 제일 좀 다 좋았는데 일은 진짜 좋아요. 근데 그 시급이 진짜 막 거의 미니멈보다 한 1, 2불, 미니멈에서 플러스 1불, 2불?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짜가지고 저 막 투잡 뛰고 그랬었어요. 이게 토론토는 또 렌트비도 비싸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사는 것도. 그래서 그 정도 갖고는 좀 생활이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만약에 뭐 작은 소도시에서 뭐 클리닉에서 일하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환경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취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양로원도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관리하는 양로원들은 똑같아요, 병원이랑 시급이. 근데 만약에 개인이 하는 데다 그러면 클리닉이랑 비슷하죠. 클리닉은 16에서 17불 정도, 그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25불 이상, 양로원은 그 중간 단계인 16에서 25불 된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이게 또 유니온이 가입돼 있으면은 시급이 고정된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 일하면 이게 계속 조금씩 올라요. 1년 매년 이렇게 한 몇십 센트씩 올라요.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력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받아요. 근데 대신에 오래 일한 사람은 그 세뇨리티라고 해서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분야가 어떤 병동이 있는데 그 병동을 원한다. 그러면 내가 그걸 내고, 다른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도 내가 경력 세뇨리티가 제일 높다. 그러면 내가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뭐 글라스도어나 인디드나 뭐 음, 페이스케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력서도 넣을 수 있고, 특히 거기서 또 가장 좋은 그 옵션이 예상 급여를 한번 음. 검색을 해보면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예상 급여와 실제 급여들과 차이가 크게 존재하나요? 아니면 뭐 근접하나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비슷하게 나오던데요. 그리고 저는 보통 페이스케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자주 봐요. 거기도 되게 정확해요. 거기는 약간 이게 미니멈 얼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고 중간 얼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급여를 받으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케일을 가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그럼 이제 OPT라는 직업으로서만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제적 여건상 아예 컬리지에서 전공을 한 분야와 다른 거를 투잡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이 직업만으로는 얼마만큼 소득을 쌓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병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취업하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주말에 일을 하면 또 주말 수당이 있으니까 주말에 일하면 돈을 더 좀 더 벌 수 있고, 또 스테드 홀리데이라고 공휴일에 일을 하면 또 막 2.5배 막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뇨리티가 좀 쌓여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제가 아무리 내가 나 휴일에 일하고 싶어 아무리 신청을 해도 위에 그 경력자들한테 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노동절 뭐 크리스마스 이런 데 일하면 막 슈퍼스탯 해가지고 한 두 배, 세 배 막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세니어리티가 낮아서 그런 게 있고, 또 뭐 투잡을 뛰려면 뛸 수는 있겠죠. 8시부터 한 4시까지 일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널싱홈에 가서 뭐 약간 저녁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희 직업이 무조건 막 밤에도 필요하고 막 이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투잡 뛰기가. 저녁엔 보통 다 4시에 다 퇴근을 하고 5시에 퇴근하고 가고 그러니까. 근데 클리닉은 있어요. 클리닉은 오래 하는 데는 막 8시까지 하니까 한 5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죠. 저는 옛날에 클리닉 할 때 투잡 뛰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근무하는 게 가장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고, 연차가 쌓이면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럼 이 직업으로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떠신지, 1인 가구랑 4인 가족 기준으로. 대도시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 뭐 배출러 뭐 그냥 원룸 그런 거를 잡으려고 해도 막 1,000불 막 이렇게 하니까 1,000불로 만약에 렌트비가 나가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빠듯하겠죠, 되게.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르니까. 저희 직업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역 이동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할 수 있는 잡이다 보니까 시골로 가서 전략할 수 있으니까 혼자 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3인이다. 이것도 진짜 대도시랑 소도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는 렌트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이상 둘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혼자 벌어가지고는, 여기는 진짜 혼자 버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도 캐네디언들도 다 둘이 벌지 혼자 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럼 이제 약간 그 급여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직업의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캐나다 내에서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은 게 이게 외국인이 맡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저희 병원만 해도 저처럼 이렇게 이민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물리치료 보조사는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그 OPTA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직업을 어, 처음 잡아서 앞으로 그죠, 2, 네. 3년 했을 때도 계속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역량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재활보조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안정돼 있고 직업이 이게 약간 공무원 느낌이에요. 월급이 그러니까 시급으로 받고 다 동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시급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내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니온에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계속 그냥 약간 그런 안정감 이런 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성장하고 싶고 뭐 좀 더 발전하고 싶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 물리치료사를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작업치료사나 좀 더 책임감이 많이 부여가 되고 뭐 내가 환자를 어세스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발전 가능성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물리치료사나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재활보조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병원에서 여러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어떤 게 맞고 하다 보면 이게 스킬이 점점 쌓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취감을 또 느낄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ICU나 뭐 그런 데서도 일하는 재활보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다른 분야로 이렇게 뻗어나가다 보면은 뭔가 또 기회가 찾아오고 그러진 않을까 싶어요. 이 캐나다 직업 시장에서 OPTA의 직업의 수요도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병원은 진짜 항상 부족해요. 맨날 뽑고 막 항상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더 많아지거나 그리고 뭐 병원은 절대 문을 닫지 않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도 지금 저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양로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상 계시고 재활은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는 좀 항상 있어야 되는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막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뭐 로봇이 와서 대체하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는 하지 않을까. 뭐 100년, 200년 뒤면 몰라도 네. 일단 가까운 음,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괜찮을 줄기보다는 것 같다. 증가세에 있다. 그렇게 네, 보시고 네. 현재 물리치료 보조사로서 몇 년 정도 하셨다고 하죠? 저 지금 한 5년 차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졸업하고 계속 했으니까 5년 정도 되니까 많이 편해지고 환자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좀 많이 늘었고 아무래도 환자랑 1대1로 상대를 하는 직업이니까 낯가림이 진짜 없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금방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 스킬? 약간 피플 스킬이 필요한 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만족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만족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다른 직종을 했었는데 되게 안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일을 끝내도 집에서 쉬는데 쉬는 게 아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하는 직업은 진짜 딱 그때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그 환자들한테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저는 일이 끝난 거예요, 완전. 그리고 좀 보조사가 좋은 점이 책임감이 좀 적다 보니까 딱 진짜 알려주는 것만 하면 돼요. 재활을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보잖아요. 그러면 막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환자가 좀 빨리 퇴원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나아지는 것에서 내가 음,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보람도 느끼고 보람을 느끼죠. 예. 그다음에 권한이 조금 적은 듯이 그만큼 스트레스도 적다. 예, 자유도도 높고 좀 딱 진짜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잘 맞아요. 소셜 스킬 이런 것들 음, 내가 뭐 입담이 좋거나 사람들하고 낯가림이 없을 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직업에 조금 적합할 수 있을 거다, 유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뭐 두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이 직업에 적합할지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약간 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대화를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환자한테 무슨 말을 들었어요. 안 좋은 말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고 약간 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면 환자가 나 운동을 거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에요, 진짜. 질문을 막 하면서 뭐 괜찮아, 뭐 잘 챙겨주고 뭐 너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면은 아무래도 유리하게 하죠. 뭐 이제 설득.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약간 또 긍정적이고 맞아요.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맞죠, 네, 그런 아무래도.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음, 심각하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도 뭐 1, 2년 안에도 또 음,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아무도 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아닌데 이런 불안한 그 외부 변수에 대해서 이 직업이 얼마만큼 안정적인지 우리 여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도 저는 병원에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병원은 오히려 바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꽤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곳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병원이 더 안정적인 이유가 약간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잘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또는 이 직업 특성상 꽤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라고 병원에서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시면서 네. 어떤 혜택들을 받고 계신가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베네핏은. 근데 저는 여기 블루크로스라는 보험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들어주는. 캐나다는 의료가 무료잖아요. 근데 그 치과 치료나 예를 들어 뭐 마사지나 물리치료 이런 것들은 무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헬스 베네핏이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마사지 같은 거 받는데 뭐 그 디덕터블이 100불이라고 100불까지 정도만 제가 내면 그 다음부터는 80%가 커버가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사지 비용이 100불이면 저는 20불만 내는 거죠. 치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건 뭐 이빨이 썩어서 이거 떼워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대부분이 무료예요. 근데 이게 진짜 없으면은 캐나다에서 돈이 진짜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베네핏을 주니까 솔직히 돈을 크게 깨질 일이 없어요. 월급이 큰 건 아닌데 뭐 병원비가 많이 들지도 않고 저렴하게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그 캐나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또 뭐 따로 그 복장을 준비를 해주나요? 이게 ICU나 약간 지금 또 코로나라 가지고 이게 주는 데도 있어요. 병동 약간 어떤 되게 위험한 병동이다 하면은 유니폼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데는 그렇게까지는 코로나 환자를 막 직접적으로 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사진도 같이 보냈는데 이런 거를 여러 벌을 사놓고 월화수목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던지 아니면은 그냥 조거 팬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나 입고 위에 그냥 티셔츠 아무거나 그냥 검은색 티셔츠 그런 거 입어도 되고 그냥 복장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자유로워요. 네, 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도가 큰 편이고 근무지에 따라서 유니폼을 주기도 한다. 혹시 이 직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제가 하면서 정말 이 직업 너무 추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이게 성격에 맞고 아무래도 컬리지 2년만 나오면 할 수 있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에 보람을 느끼고 긍정적이시고 적극적이신 분들이 하기에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 적성에 맞는 직업인가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렇듯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충분히 그죠? 예. 심사숙고해서 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BCG 빅토리아 있는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물리치료 보조사 선펄님과 함께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